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고등학교 2학년 6월 학력평가 이제부터 1번부터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앞서 선생님이 총평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조금 어지러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통합과학적인 내용 중에 그 물리학 부분을 하던 거랑 완전히 이제 물리학 원에 대한 내용들만 이제 쫙 이제 시험을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멀미 같은 게 났을지 모르겠는데 괜찮습니다. 이제 금방 익숙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나가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1번을 보게 되면 그림 가는 자연학하는 물체, 바로 보이죠? 그 다음에 나는 수평으로 던진 물체 이렇게 던졌습니다. 근데 중력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다는 일정한 속력으로 원운동하는 물체 운동을 각각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게 같은 얘가 찍히고 얘가 찍히는 사이가 1초라면 그 다음에 얘가 찍히고 얘가 찍히는 사이도 1초고 얘랑 얘랑도 1초고 1초예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보면 알겠지만 같은 시간 간격인데 점점 이동거리가 많아졌죠. 이쪽으로 더 많은 이동거리, 가면 갈수록 이동거리가 많아졌다. 그러면 가면 갈수록 속력이 빨라졌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얘랑 사실 딱 같이 맞춰놨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옆으로 던졌다 하더라도 밑으로 떨어지는 간격을 우리가 체크하게 되면 사실 얘랑 동일하다는 거. 그렇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바로 원인은 뭐였어요? 중력 때문이라는 거고. 얘는 이제 등속 원운동이라 가지고 여기 돌아가는 속력 자체는 요 간격들이 똑같죠. 똑같긴 하지만 방향이 계속 변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억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가에서요. 물체는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한다 그러는데 점점 빨라지는 거. 가면 갈수록 빨라진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내용이 되겠고요. 이게 빨라진다는 이유는 이렇게 낙한다는 게 주어졌기 때문에 위로 던져 올렸다가 하면 점점 느려지는 게 되죠. 예, 그림도 여러분들 뭐 이렇게까지는 나오지 않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실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봐야 돼요. 위로 던져 올린 거다 그러면 점점 느려지는 운동이 되는 거고 만약에 자유낙하니까 점점 빨라지는 거. 낙하라는 건 밑으로 떨어지는 거다. 그런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니은 보면 나에서 물체는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을 한다. 아래쪽으로는 점점 빨라지죠. 그 다음에 이 운동 방향도 계속 틀어지고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디귿은 다에서 물체는 운동 방향이 변하는 운동을 한다 그랬는데 운동 방향 변하고 있죠. 그렇죠. 맞는 내용.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기억 같은 경우는 속력이 일정한 게 아니고 일정하게 잘못됐어요. 거기 체크하고 빨라진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요. 자, 로봇 청소기 문제가 나왔어요. 그림은 전 P에서 그 다음에 Q까지 이동한 로봇 청소기의 이동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실제 여러분 로봇 청소기 여기 좀 집에서 구동해 봤나요? 진짜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서 청소하고 여기까지 왔다. 여긴 안 할래나 봐요. 자, 어떻든 간에 P에서 Q까지 로봇 청소기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라 이렇게 돼 있는데 딱 보면 이동거리와 그렇죠? 변이에 대한 문제 나오겠죠. 이 물리학적인 냄새가 아주 그냥 폴폴 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억부터 볼게요. 이동거리는 변이의 크기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동거리와 변이를 비교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 이동거리는 이걸 다 누적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변이는 뭐라 그랬죠? 변이? 위치 변화인데 이 물리학이라는 것은 결과를 우선시한다 그랬죠. 변화와 결과. 그러니까 너 여기서 출발했지? 도착점 여기잖아. 그럼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 와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바로 변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동거리는 이거 여러분들 이 이동거리를 딱 쭉 편다고 생각해봐요. 이 변이보다는 훨씬 길이가 길 수밖에 없죠. 그렇죠? 바로 그런 거. 그래서 기억 보게 되면 이동거리는 변이의 크기보다 크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교할 수 있는 거는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 자, 이동거리와 그렇죠? 이동거리와 변이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를 했다면 같은 시간 동안 자 여기다 그냥 그대로 쓸게요. 같은 시간 동안 이동거리의 변화와 같은 시간 간격 동안 변이의 변화 이게 바로 뭐냐면 속력과 그 다음에 속도의 차이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지금 속력과 속도 같은 경우는 둘 다 빠르긴데 얘는 이동거리에 관한 그렇죠? 이동거리가 원인이 되는 거고 얘는 이 변이의 변화 그렇죠? 이동거리의 변화, 변이의 변화에 대한 이 원인에 대한 차이니까 결국엔 이걸 묻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동거리와 변이를 묻는 거. 그래서 니은을 보게 되면
속력과 속도, 평균이긴 하지만 둘 다 평균이니까 속력과 속도를 물어봤는데 당연히 이동거리가 아까 컸었죠. 그렇죠? 그렇다면 속력이 속도보다 커야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여기서는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풀 때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 우리가 연습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틀렸다고 해서 이렇게 체크만 해서 선생님처럼 틀렸다 뭐 이렇게 체크만 하지 말고 고치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고치세요. 이게 공부하는 겁니다. 지금 선생님하고 같이 이 강의를 해설을 선생님 보는데 그냥 이렇게 보지 말고 잘하는구만 뭐 이러면서 잘 푸는데 이거 선생님 평가하지 말고 선생님 뭐 점수판 들고 뭐 몇 점 이런 거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직접 요거 보면서 고치면서 바로바로 선생님하고 얘기 들어가면서 이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의 공부가 돼야 되는 거지 이거 영화 보는 거 아니거든요. 뭐 이런 영화를 누가 봐? 뭐가 재밌다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은 잘못됐고요. 등속도 운동을 한다 그랬는데 지금 방향이 계속 변하고 있죠. 방향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등속도 운동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기억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해서 문제 잘 풀었고요. 자, 3번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뭐 가장 스탠다드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내신에서 빼놓을 수 없는 뭐 맨날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이게 이제 속도냐 이동거리냐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헷갈린다는 거죠. 자, 여기서 선생님 포인트 하나 줄게요. 자, 3번에 기억번 하나 별표 하나 치기 바랍니다. 요게 여러분들이 계속 많이 이제 함정에 빠지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3번의 기억번이 굉장히 좋은 문제, 요거를 잘 넘어갈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그림은 직선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속도 그래프네요. 그 다음에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게 별것도 아닌데 3점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기억부터 볼게요. 1초 때와 3초 때 운동 방향 같다. 이제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는 건데 글쎄요. 이게 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속도라는 건 여러분 어렸을 때 자전거 한번 타봤을 거고 아니면 하다못해 운전은 아직 아니고 어머니나 아버지 운전하는 거 옆에 타봤을 텐데 자동차가 빨라졌다 느려졌다 빨라졌다 느려졌다 그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물리라는 건 자연현상을 분석하는 거지 이게 그냥 숫자놀이나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문자놀이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랑 똑같지. 되게 웃기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영을 글로 배웠어요. 이게 제대로 배운 거냐고. 글로 배우면 안 되지. 수영은 수영을 하면서 배워야 되지. 근데 지금 우리가 뭘 하냐면 순서가 바뀌었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지금 속도, 그 물체의 빠르기, 빨라졌다, 느려졌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을 하고 그거를 이제 글로 표현하는 걸 하는데 오히려 그것들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글부터 우선시하는 거예요. 막 기울기구하고 막 이런 식으로. 수영을 글로 배웠어요. 이건 정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축구를 말로 배웠어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이 그래프를 해석해 보면 0에서 2초 때까지는 처음에 0이었어요. 정지해 있다가 그냥 부웅 하고 4까지 지금 속도가 올라간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여기다 그렸는데 뭐 여기다 그려도 관계없어요. 그 다음에 2초부터 4초 때까지는 어떻게 되냐면 다시 4에서 0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부웅에서 4까지 처음에 0에서 출발해가지고 부웅에서 4까지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부터 4에서 0까지 속도가 줄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부웅 가다가 브레이크 밟아서 끼익 하고 쓴 거죠. 그럼 기억 한번 보겠습니다. 1초일 때와 3초일 때 운동 방향은 다르죠. 왜 달라? 이게 글로 배운 게 이거라니까. 얘는 올라가는데 떨어지니까 이게 방향이 다르다라고 여러분들이 착각하는데 자동차 한 번만 떠올리면 돼요. 붕, 끼익 해서 멈췄다고. 붕 갈 때는 빨라져서 가고 있죠. 브레이크 밟는다고 해서 차가 뒤로 가는 거 아니에요. 붕 가다가 브레이크 끼익 밟으면 다시 돌아와 있어요? 아니잖아. 가긴 가는데 가던 길이 점점 그 이동거리가 줄어들면서 결국엔 정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도 앞으로 전진이라고 한다면 속도가 줄어서 0이 될 때까지 앞으로 전진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틀린다고. 이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이런 글적인 표현으로 하지 않고 선생님이 그냥 장난감 자동차 같은 거 하나 놓고 붕 끼익 했어. 그러면 어때? 1초하고 3초 때 운동 방향 어때? 못 맞추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근데 이거를 뭐 틀리면 안 되지. 아시겠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그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물리적인 현상으로 여러분이 적용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그래프 딱 보면 이게 상황이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을 하지 않고 오로지 글과 말로만 그냥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게 겉도는 공부지 제대로 된 공부가 아니라. 기억 한번 체크해 두세요. 여러분들 많이 틀렸을 겁니다. 그 다음 니은 볼게요. 0에서 4초까지 이동거리는 8m다. 자, 0에서 4초까지 이동거리를 구한다. 그럼 이것도 그냥 글과 말로 배워서 그냥 넓이를 구하는데 그러지 말고 원칙으로 가자고. 이렇게 테크닉적인 요소만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자, 보세요. 빠르기라는 속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빠르기라는 것은 얼만큼 갔느냐예요. 근데 그냥 갔느냐 그러면 그 어떤 얼마만큼 갔는지에 대한 그 강도를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기준을 잡자라고 해서 그 시간을 기준으로 잡았죠. 그래서 속력이라는 것은 얼마만큼 갔느냐. 근데 어느 시간 동안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정의를 한 겁니다.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공식을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만들 수 있는 거죠. 빠르기란 거는 두 가지 요인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이런 연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만드는 게 왜 어렵지 않냐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거 속력도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멋있는 말 쓰는 게 아니고 우리는 빠르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빠른 걸 한번 봐봐요. 똑같은 토끼랑 거북이랑 경주를 했다고. 토끼는 저기가 있는데 거북이는 여기 와 있어. 누가 빠르다 그래? 설마 거북이가 빨라 이러지 맙시다. 그렇죠? 거기까지 나오면 난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 토끼가 빠르다. 그럼 같은 시간 동안에는 뭐라고? 그렇지. 멀리 간 애가. 그걸 또 멋있게 표현한 게 이동 거리가 클수록 빠르기가 빨라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좋아요. 잘했단 말이야. 토끼, 거북이, 경주 여러분 알잖아. 근데 두 번째로 요거 한번 체크해 보자고요. 학교에서 100m 달리기 해봤죠. 이거는 같은 거리를 우리가 뛰는 거예요. 같은 거리를 봤을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람, 적게 걸리는 사람, 시간이 적게 걸리는 사람이 빠르다고 한다. 그럼 이 시간적인 요소는 적게 걸린다. 그럼 이러한 관계 말고 다른 거 있습니까? 암만 생각해봐도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이걸로 모든 관계가 되는 거예요. 빠르기라는 속력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거리와 시간하고 관계가 있는데 커질 때 같이 커지고 커질 때 얘는 작아져야 된다. 작아지면 커진다. 이런 식으로. 커질 때 같이 커지고 작아질 때 같이 작아진다. 이런 식으로 같이 가는 애들을 우리가 친구라고 얘기하죠. 그걸 우리가 비례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비례관계. 반면에 작아지면 커지고 작아지면 커지고 얘가 작아지면 얘가 커지고 이런 식으로 서로 거꾸로 가는 건 비례가 아니다. 안티비례다 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반비례라고 합니다. 즉 모든 이 자연의 법칙은요. 비례 아니면 반비례 이런 식으로 가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내용들은. 그럼 이거를 수식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간단한 게 어떤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여기 지금 빠르기 같은 거나 이런 것들 표현하고 싶은 거 있을 때 수식적으로 비례인 애는 얘랑 똑같이 써주면 돼요. 똑같은 위치에 써주면 돼요. 근데 안티비례인 애들, 반비례인 애들은 밑에다가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밑에다가. 그렇죠? 그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6은 12, 2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럼 이 상황에서 얘가 커졌어요. 24로 됐어요. 그럼 얘가 11로 되면서 커지겠죠. 맞죠? 바로 이런 식이에요. 이게 비례관계예요. 얘가 만약에 6으로 작아졌어요. 그럼 얘가 3으로 작아지죠. 같이 가죠. 같이 가요. 반면에 밑에 있는 애 한번 볼게요. 얘가 6으로 커졌어요. 그렇죠? 그럼 얘가 2로 작아집니다. 거꾸로 가죠. 얘가 이번에는 1로 작아졌어요. 그럼 얘가 12로 커지게 됩니다. 이게 반비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 여기서 봤던 속력이라는 것도 결과적으로 어떻게? 자, 속력이라는 것은 이동 거리에 비례하고 많이 갈수록 빠른 거고 같은 시간 동안은 그 다음에 같은 거리일 때는 시간이 적게 걸려야 빠른 거기 때문에 반대로 하기 때문에 거꾸로 써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속력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속력이라는 거는 그 기준 시간 동안 얼마만큼 갔느냐라는 건데 그렇다면 요거를 이동 거리에 대한 걸로 우리가 나타나게 되면 얘는 1초 동안 예를 들어서 기준을 1초로 잡으면 얼마만큼 갔느냐를 빠르기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1초 동안 얼만큼 가느냐 빠르기. 그 빠르기로 과연 얼만큼 해서 몇 초 동안 갔느냐 그 빠르기 1초에 얼마씩 가는데 그게 얼마만큼 누적됐느냐라고 해주면 그게 이동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초등학교 몇 학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초등학교 때 배웠던 개념이거든. 이거 적용하자고. 왜 무슨 넓이를 구하고 여러분 수학 잘해? 응? 기하 잘해?
근데 왜 그런 걸 쓰냐고. 그냥 우리 알고 있는 걸로 그냥 활용하자고. 자, 봐봐요. 그러면 이동거리는 속력을 시간으로 누적해주면 되는데 0에서 2초까지 시간을 보게 되면 속력도 0에서 4까지 쫙 늘어났어요. 그럼 속력 곱하기 시간을 해줘야 되는데 시간은 2라는 거 알겠어. 2초 동안이니까. 근데 속력이 0에서 4까지 변하고 있지. 그럼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해줘야 돼?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이렇게 일정하게 변하고 있을 때는 여기에 대표값을 뽑아라. 대표값은 뭐다? 제일 작은 거와 큰 거의 중간인 2가 되는 거예요. 0하고 4, 0보다 제일 낮은 거, 제일 빠른 거, 거기에 대한 대표값은 중간값. 이게 평균의 의미예요. 그게 2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값 뽑으면 2라는 속력으로 이만큼 갔어요. 그래서 4m를 간 겁니다. 거기서 이 계산하는 거, 여기 삼각형 넓이 구하잖아요. 응?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이 요 2에 해당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보세요. 여기 높이에 해당하는 거는 4죠. 4인데 삼각형 넓이니까 2분의 1을 해준다고. 이게 평균을 계산하는 거야. 평균의 의미를 우리가 적용하기 전에. 근데 무조건 삼각형이 기하적으로 그냥 이 넓이 구하는 걸로만 여러분이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잘못된 겁니다. 우선 이 개념, 평균의 개념이 들어가는 게 정확한 물리적인 개념이죠. 됐죠? 자, 그래서 2초 동안에는 4m 같고요. 그 다음에 2에서 4초까지는 마찬가지로 걸린 시간은 2초 동안인데 이때는 최고 속력 4, 최저 속력 0이니까 역시 평균 속력은 2다. 그래서 2라는 속력으로 2초 동안 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4. 그래서 여기 4, 여기 4 해서 총 얼마? 4초 동안까지는 8m를 이동했다. 이렇게 해서 니은은 맞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디귿 볼게요. 1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는 2m/s다. 가속도의 의미는 뭔가요? 가속도라는 것은 우리가 속도가 더해지는 거예요. 자, 그럼 1초 때 보게 되면 자, 이 그림을 한번 볼게요. 속도가 얼마나 더해졌느냐? 단 기준은 1초당 얼마가 더해졌냐. 기준을 시간으로 잡는 거거든요. 요때 가속도를 구하는 건데 그럼 이 가속도를 구하기 전에 요 1초 앞 단계에서 끊어주고 1초보다 조금 시간이 지난 요 단계에서 끊어줘서 과연 얼만큼의 속력이 더해졌는지를 계산해야 되는 건데 이걸 너무 쪼잔하게 이렇게 쪼개기가 눈 아프니까 여기 뭐 이런 것도 나오지 않고 근데 대신에 패턴이 일정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0에서 2까지 한번 보자 이거죠. 가운데 1을 놓도록. 그러면 처음 속력이 얼마였냐면 0이었어요. 2초일 때 속력은 4였어요. 그럼 0에서 4까지 속력이 변했죠. 추가된 가속도, 속도가 얼마 더해졌냐? 4만큼 더해졌습니다. 몇 초 동안? 2초 동안. 그렇다면 1초 동안에는 얼마? 2만큼 더해졌다. 이게 바로 가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는 2. 아니면 요것만 끊어도 돼요. 어차피 패턴 요거 지금 요 나가는 이 상황은 비슷하니까 같은 상황이니까 0에서 1초까지 보게 되면 시간은 1초 동안이고요. 자, 속도는 얼마가 더해졌어요? 0이었다가 2가 됐죠. 그러면 추가된 속도는 2다. 그렇다면 값은 역시 마찬가지로 2가 된다는 사실 이렇게 체크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죠. 됐죠? 좋습니다. 자, 4번 문제. 자, 이제 이런 문제들 여러분 많이 풀어봤을 테니까 뭐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살펴보면 되는데 역시나 평균 속력 이런 걸 계산하면 편하게 계산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사실 우리 물리학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복잡해 보이는 것 같지만 평균이라는 거를 적용하면 단순하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한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직선도로에서 자동차가 A가 기준선 P를 V라는 속력으로 지금 통과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순간 P는 여긴 정지해 있었습니다. 아, 여긴 정지해 있다. 속도가 0이었다. 그 다음에 자동차 B가 출발해서 A는 등속도 운동을, 그래서 등속도 운동이니까 계속 V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등속도 운동, B는 등가속도니까는 점점 빨라졌겠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추월했다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A가 기준선 Q를 통과하는 순간, 여기를 통과하는 순간, 그 다음에 B는 기준선 R을 통과했다라고 합니다. 자, P와 Q 사이, Q와 R 사이 거리는 각각 L로 같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B의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공식 쓰지 말고 아까 봤던 초등학교 개념, 그 다음 평균적인 개념, 그리고 선생님이 그 그래프에서 좀 길게 설명했던 이유가 뭐냐면 무슨 뭐 가속도가 그냥 고 했던 내용들 그대로만 적용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우선은 같은 시간 동안 얘네들의 공통적인 요인은 같은 시간 동안 운동했을 때 얘는 L만큼 갔고 얘는 2L만큼 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L 갔으니까 2L. 그럼 얘가 간 걸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이동한 거리라는 것은 속력 곱하기 시간. 근데 여기는 평균 속력이 계속 V니까 평균 속력 자체가 V예요. V라는 속도로 이 이동한 여기 지금 운동한 시간을 각각 다 똑같이 공통적인 T라고 한다면 V 곱하기 T 한 것이 L만큼 같다라는 게 바로 A에 대한 운동에 대한 분석이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근데 B는요. 처음에 0이죠. 나중에는 무지 빨라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추월을 했겠지. 그러면 이 처음엔 0이었지만 나중에 이 속도가 뭔진 몰라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평균 속력으로 결과적으로 T초가 동안 운동했더니 2L이 됐다 이겁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L에 대한 관계식이 있으니까 이 녀석을 우리가 여기에 적용하면 되죠. 그럼 2L 대신에 자 선생님이 이 2L 대신에 2를 곱해줘서 2VT라는 걸 써주게 되면 어차피 시간은 동일하기 때문에 날아간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네모 지금 여기 도착할 때 최종 속력은 얼마가 되냐면 4V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맞죠? 여기가 4V가 돼야 이거 나누면 2V가 나오기 때문이죠. 됐죠? 그러면 최종 속력이 4V인데 문제는 뭘 구하라 그랬냐면 B의 가속도를 구하라 그랬죠. 가속도 구하면 되죠. 어떻게 구하면 된다?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요. 잘 봐요. 처음 속도 0이죠. T초 동안에 속도가 얼마 더해졌어요? 그렇죠. 0이었는데 4V까지 됐다. 즉 T초 동안 4V가 더해졌다. 이게 가속도입니다. 근데 답지를 보게 되면 이 T라는 건 사실 우리가 정한 거잖아. 그래서 이 T라는 것을 없애고 다른 요인들로 표현하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 우리가 구했던 요 T를 없애자고요. 그럼 T를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T로 나타내면 T라는 것은 V분의 L로 나타낼 수 있죠. 이걸 통해서. 그냥 여기다가 적용해 주게 되면 L 그 다음에 4V 제곱이 되죠. 맞죠? 여기 바로 B에 대한 가속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L분의 4V 제곱 정답은 5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죠. 공식 뭘 썼냐고 선생님이. 그냥 기본 개념으로 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런 건 사실 중학교 때부터 우리가 이제 뉴턴의 운동 법칙, 뭐 1법칙에서 관성의 법칙, 2법칙, 가속도 법칙, 뭐 작용 반전 법칙 할 때부터 나왔던 그런 흔한 문제니까 틀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네. 얘도 뭐 새로운 얘도 없었어요. 5번 보게 되면 그림같이 무거운 추를 실 A에 매달고 추의 아래 매단 실 B를 갑자기 당겼대요. 얘가 안 보는 사이에 휙 당긴 거죠. 그럼 얘는 우선 정지하고 있으려고 하는 이 관성이 있는데 얘한테 야야 너 당길 거야 이게 아니고 얘가 안 볼 때 살짝 한눈 팔 때 훅 잡아당기니까 얘는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고 얘가 끊어졌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추가 정지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과 관련된 현상으로 옳은 것만. 아예 문제 자체에서 정지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이라고 얘기를 해줬죠. 그래서 옳은 것만 보게서 있는 대로 골라라. 자,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 버스가 갑자기 앞으로 출발하면 승객이 뒤로 쏠린다. 예, 맞는 내용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종이를 빠르게 잡아당기면 종이 위에 있던 동전이 컵속으로 떨어진다. 얘는 가만히 있어야 하는데 얘가 안 보는 사이에 싹 빼니까 얘는 원래 가만히 있었죠? 근데 밑에 받친 애가 없으니까 그대로 떨어진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려고 하니까 그대로 떨어지는 거. 풍선 속 공기가 빠지면서 풍선은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작용 반작용인데 풍선이 공기를 밀었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럼 이 공기 역시 풍선을 민다. 그것 때문에 공기가 풍선을 미는 힘 때문에 풍선이 앞으로 나아간다. 이건 작용 반작용. 그래서 정답은 관성에 해당하는 거 기억 니은인데 선생님 기억 오랜만에 한번 분석을 해드릴게요.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 왜 자동차가 그러니까 뭐 버스가 갑자기 급출발을 하면 사람들이 뒤로 쏠리느냐 이게 왜 관성 때문인지를 그냥 관성 때문이에요 그냥 이러고 끝나는데 그게 아니라 자 보세요 사람이 이렇게 서 있죠 버스가 정지해 있어요 버스가 정지해 있습니다 손잡이도 한번 그려볼까요 손잡이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정지한 상태에서는 이게 관성이 얘네들도 다 같이 정지하려고 그러거든 근데 치사하게 아무 얘기 안 하게 얘네들 안 보이는 상황에서 버스가 움직이는 거야 문제는 뭐냐면 얘는 정지해 있으려고 그러죠 사람 버스 손잡이도 움직이려고 정지하려고 하는데 치사하게 버스가 움직이는 거예요 문제는 버스가 움직일 때 중요한 거는 사람 다리는 버스에 붙어 있거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 다리는 딸려갈 수밖에 없는 거야 버스가 가니까 그 여기 매달린 줄도 어떻게 돼? 버스가 가니까 여기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기 싫어도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여기 보면 사람이 얘는 가만히 있으려 하는데 다리만 움직이죠 얘는 가만히 있으려는데 줄만 움직이죠. 근데 이렇게 뜯어지면 공포지. 무섭단 말이야. 이게 뭐 공포 영화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다리는 이렇게 가고 몸이 이렇게 가서 요 다시 뭐 그림이 뭐 이래. 얘는 요대로 있으려 그러는데 다리만 이동을 하니까 몸이 이렇게 쏠리는 겁니다. 다리가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뒤로 간다고 느끼는 게 바로 요거예요. 됐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얘는 여기 있는데 줄은 여기 와 있으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버스가 이쪽으로 가속을 하게 되면 출발을 하게 되면 사람이 뒤로 쏠린다는 게 바로 요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5번의 정답은 기역과 니은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6번 문제 볼게요. 자, 이런 것도 뭐 그냥 전형적인 패턴 중에 하나죠. 그림은 물체 B와 실로 연결된 물체 A의 크기가 F인 힘이 수평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AB가 자, 그때 밑줄 치세요. 일정한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물리학에서는 여러분 요거를 굉장히 중요시 하게 돼요. 일정한 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변화는 뭐였어요? 변화는 힘을 받은 척도, 특히 그걸 이제 가속도라고 얘기하죠. 힘을 받은 효과가 가속도인데 그 가속도의 크기가 변화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크게 나타날수록 가속도가 크다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일정하다는 얘기는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뭐라고? 힘을 받지 않았거나 혹은 힘을 받지 않은 거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정하다는 말이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숨겨진 힘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물리 문제가 어떻게 보면 되게 너무 단순해요. 이거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한 게 이런 숨겨진 힘 찾는 거예요. 지금 F란 힘을 지금 잡아당기고 있어요. 근데 얘가 변화가 없대. 그러면 F란 힘을 분명히 받았는데 이 힘을 받지 않은 거와 같은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자, 물체가 있는데 이쪽으로 30 당기고 있는데 그럼 힘 받았잖아. 그럼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 변화의 크기를 구하는 게 가속도 얼마 이렇게 계산하는 건데 얘가 변화가 없대. 일정한 지금 속력으로 운동하건 아니면 정지했건 이렇게 변화가 없어. 그럼 뭐예요? 얘가 없어져야 되는데 분명히 가했잖아. 그럼 얘를 상쇄시키는 숨겨진 힘이 여기 얼마?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30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숨겨진 힘을 찾는 게 이런 거니까 이게 물리 문제가 어떻게 보면 뭐 퀴즈쇼 같은 되게 단순한 문제입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 뭐 꺾어지고 뭐하고 뭐 어떻든 간에 F로 당기고 있는데 얘가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이걸 상쇄시켜야 되죠. 그럼 반대편으로 얘가 F라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꺾어 놓으니까 여러분 막 되게 어렵게 느껴지나요? 그냥 이게 풀어가지고 놓으면 그냥 줄다리기예요, 줄다리기. 얘가 이쪽으로 F 당기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네. 예, 그러면 이쪽으로도 F가 받아야 되겠구나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F로 했는데 요 F라는 힘, 그렇죠? 요 F라는 힘이 이렇게 밑에 잡아당기는 힘, 뭐가 있어요? 밑에 중력이 있잖아요. 이 중력과 같아야 된다. 그래서 F는 M이라는 질량이니까 중력과 속도 G를 곱해주면 바로 mg. 즉 F의 크기는 mg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 하고 문제 6번. 그림은 물체 B와 실로 연결된 물체 A의 크기가 F인 힘이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여 AB가 일정한 속력으로 줄 치라고 그랬어요. 별표 쳐야 됩니다. 눈에 딱 들어와야 돼요. 이게 습관이 되면 물리 역학은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AB의 질량 각각 2N과 M으로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이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는 3mg다 그랬는데 우리 mg라는 거 구했죠. 그래서 틀렸고요. A에 작용하는 R자임은 0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A의 이쪽에 F가 작용되지만 얘가 변화가 없으려면 요 바로 가까운 곳에 숨겨진 뭐가 있어야 된다? 마찬가지로 여기 F가 있어야 되죠. 이쪽이 F였잖아요. 당연하지. 그럼 이쪽도 F가 작용한다. 그래서 장력에 F가 작용하고 얘네들 전체적으로 봐도 이쪽 F와 이쪽 F가 균형을 이뤄서 그렇죠? 얘네들은 변화가 없는 거고 부분적으로 잘라봐도 여기 F와 여기 붙어있는 줄에 대한 F 그 다음에 이쪽 F와 이쪽 F와 똑같아서 결과적으로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다. 힘을 받지 않은 거와 같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A에 작용하는 R자임은 제로. 힘 안 받은 거와 같다. 그 얘기고요. 디귿, 실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와 실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 F가 되겠죠? 그 다음에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같다. 예, 똑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니은과 디귿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7번 문제. 자, 요 문제도 뭐 그냥 어떤 항상 나오는 그냥 판에 박힌 문제가 되겠는데 요거는 두 가지 방법으로 선생님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가장 기초적인 방법은 뉴턴의 이 법칙이죠. 가속도 법칙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속도라는 것은 얼마만큼 합력해서 얼마만큼 질량을 우리가 나타내느냐. 그래서 힘의 효과를 구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얘를 12N이라는 힘을 작용했다면 변화가 생길 거라는 거죠. 그 변화의 정도를 우리가 구해 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얘들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얘랑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전체 질량은 4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거기에 가해준 힘은 10이니까 얘네들의 지금 힘의 효과는 3이에요. 그럼 선생님 방식 여러분 기억나죠?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쪽 가속도 3, 이쪽 가속도 3. 얘네들은 같은 운명체입니다. 그렇죠? 얘가 움직이면 얘도 움직여야 되는 거고 얘는 안 움직이는데 얘만 움직이고 이런 공포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얘네들 곱하면 합력 구할 수 있죠? 여기 9뉴턴, 여기 3뉴턴.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모든 세 가지의 요인들 다 기록이 됐기 때문에 이제 완벽한 분석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그 3주 완성 특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물리는요 2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우리 전기회로에서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느냐 아니면 병렬로 연결되어 있느냐. 이제 이것만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으면 다 요 이지선다거든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금 순서가 우리가 요 가속도를 구해서 합력을 구했는데 얘네들이요. 힘을 받아서 어떻든 운동을 하게 되면 힘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면 얘의 효과나 얘의 효과나 똑같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지금 보면 우리가 3으로 구하긴 했지만 얘랑 얘랑 똑같은 힘의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얘는 질량이 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효과, 3이라는 효과가 나야 되고 얘는 질량이 작음에도 3이라는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얘가 더 많은 힘을 가져가야 되는 거죠. 즉 12뉴턴이라는 힘을 얘네들이 나눠서 가져가는 겁니다. 나눠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질량비 3대 1이라는 것이 바로 얘 12뉴턴이라는 힘을 나눠서 먹는 거예요. 질량이 큰 애가 더 많이 먹는 거죠. 그래야지만 효과가 동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죠? 그렇다면 여기서 보게 되면은 4분의 3을 곱해주면 얼마? 9뉴턴이 먼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얘는 4분의 1을 해주게 되면 3뉴턴이 먼저 나오고요. 9뉴턴을 질량 3으로 나누면 가속도 3. 그러니까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푸는 방법이 있고 밑에서 위로 푸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수준이 높아지면 밑에서 위로 푸는 방법이 나중에는 훨씬 더 좀 고급스럽고 문제를 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완벽하게 이제 분석이 완료가 된 거예요. 기억부터 볼게요. 가속도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고 했는데 가속도는 지금 3으로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잘못됐고요. 니은 A에 작용하는 알자임의 크기는 9뉴턴이고요. B에 작용하는 알자의 크기는 3뉴턴이니까 3배에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이게 바로 질량비입니다. 질량비. 그러니까 이런 것도 딱 보고 나서 이런 계산 안 하고 여러분 딱 보고 나서 지금 A와 B의 알자임의 비를 구해? 질량이 3대 1이네? 그러면 3대 1이구나. 이렇게 바로 뽑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드린 말씀은. 자, 그 다음 디귿. 그래서 니은 맞고요.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자, B가 A에 작용하는 거. 자, A한테 물어볼게요. 12뉴턴 받았는데 얘가 지금 느끼는 건 9뉴턴이래요. 3뉴턴 어디 갔어요? 그렇지. 얘가 버티고 있는 거지. 버틴다는 건 B가 A를 민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B가 A에 작용하는 크기는 3뉴턴이다. 그래서 11을 이걸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것도 이렇게 붙여놓으면 어려워하는데 이쪽으로 11을 받고 있어요. 지금 A라는 애가. 근데 얘한테 물어보니까 나 9밖에 안 받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쪽으로 9밖에 안 받아. 그러면 뒤에서 못 가게 막는 3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 녀석이라는 거예요. 얘가 버티면서 미는 힘.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니은과 디귿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8번 문제 볼게요. 용철 저울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벽에 고정된 용철 저울 A와 용철 저울 B 사이에 나무 토막을 연결한 후에 B를 수평 방향으로 4뉴턴 힘으로 잡아당겼다. 그래서 정지한 모습. 정지한 거에 동그라미 치세요. 정지한 것. 이게 일정한 하고 똑같은 거예요. 힘의 평형이라는 얘기죠. 이쪽으로 4 했는데도 변화가 없었다는 얘기는 이 힘을 상쇄하는 이쪽에서 여기로 잡아당기는 동일한 4뉴턴이라는 힘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힘의 평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B에 나타난 눈금은 4뉴턴이 돼야 되겠죠. 2뉴턴에서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는 게 이쪽이 4뉴턴이고 이쪽도 4뉴턴이니까 8뉴턴 아니냐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양쪽에서 4뉴턴이 돼야지만 얘가 4뉴턴이라는 눈금을 읽는 겁니다. 아시겠죠? 힘이라는 거는 이렇게 작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쪽이 4뉴턴인데 이쪽이 없다고 생각해봐. 그래야 4뉴턴 아니야 그럼 얘가 어떻게 돼? 자, 이것도 없다고 생각해봐요. 여기 없는데 4뉴턴 잡아당기면 이게 늘어나는 게 아니고 그냥 용철 저울이 질질질질 끌려오지. 정지한 상태에서 눈금을 읽기 위해서는 얘가 4뉴턴 잡아당기면 이쪽도 4뉴턴을 버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실제로 작용하는 힘이 4뉴턴이라고 눈금을 읽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걸 갖다가 이쪽 사니까 이쪽 사니까 8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번 문제로 이건 아예 정리를 해버리고요. 니은 나무 토막에 작용하는 알자 힘은 제로다. 그렇죠. 얘가 정지해 있으니까 아무런 힘을 받지 않았거나 아니면 받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디귿 A가 벽에 작용하는 힘인가. 자, A가 벽에 작용하는 힘, 그거에 대한 반작용은 뭐라 그랬죠? 벽이 A에 작용하는 힘이죠. 그래서 거기 바로 읽어보면 A가 벽에 작용하는 힘과 그 다음 바로 벽이 A에 작용하는 힘은 작용과 반작용의 관계다. 그렇죠? 작용 반작용 선생님하고 충분히 연습 많이 했었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정답은 니은과 디귿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9번 문제. 자, 이 9번 문제 같은 게 전형적인 내신 문제고요. 여러분 수능 같은 문제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드뭅니다. 왜 그러냐면 문제를 딱 봐도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물어보는 거는 별거 없는데 문제만 해도 이 지면을 차지하는 거 보세요. 절반 이상을 차지하죠. 이런 문제 잘 안 나와요. 이거 대단한 문제도 아니거든요. 괜히 이렇게 복잡하게.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실험 과정을 보게 되면 여기 수평대에 놓고 난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끌어가면서 자, 얘네들을 이렇게 우리가 측정을 한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이걸 분석을 해볼게요. 지금 수레만 봤을 때, 자, 0.1초씩 이것도 너무 쪼잔하잖아. 그냥 1초씩 해도 되네. 뭐 0.1초씩. 어떻든 수레가 위치가 0에서 기준으로 잡았다가 4로 왔다, 12로 왔다가 24로 왔다, 40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사이사이 이동한 거리만 보자고. 어차피 1초, 0.1초인데 그냥 1초로 그냥 선생님이 생각하고 그냥 할게요. 그럼 요 차이는 4. 그 다음 요 차이는 8. 8만큼 이동이 된 거예요. 그 다음 요 차이는 12. 그리고 여기는 16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얼마씩 더 더해지면 이런 이동거리가 주어지는 거죠? 4씩만 더해지면 되죠. 이 4씩이라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뭐에 해당하는 겁니까? 4씩 증가한다는 거니까. 이게 속력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초당 이게 0.1초인데 선생님 그냥 초로 그냥 계산해서 4씩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속력이 4씩 증가한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1초 동안에 4씩 증가한다는 게 가속도가 4라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0.1씩 해야 되고 여기도 센티미터니까 단위로 환산해야 되지만 지금 이 문제 자체가 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잡은 거죠. 그럼 밑에 추를 한 번 더 올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면 거리가 2, 위치가 이제 6이 됐으니까 그때 이제 여기 6이 되고 그 다음에 6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늘어난 거리만 우리가 체크하게 되면 4가 되고 그리고 6이 되고 그 다음에 18이 되죠. 이런 식으로 8이 되죠. 자, 그럼 이렇게 되는 상황이니까 마찬가지로 어떻게 2씩 추가되는, 그렇죠? 여기 보면 거리가 2씩 추가되니까 이게 속력이 2씩 늘어난다. 결과적으로 가속도가 2라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속도의 비는 2대 1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질량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질량 M1과 M2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그냥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우선 지금 수레의 질량을 M1이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가속도라는 것을 우리가 계산하면 지금 여기서 끄는 힘은 동일하다 그랬거든요. F를 M1으로 끌었을 때 이 가속도를 그냥 2로 놓을게요. 됐죠? 그럼 이때 추가 올려놨을 때는 똑같은 1이라는 가속도인데 힘은 똑같은데 이제 M1이라는 요 지금 수레에다가 그 다음에 추가된 요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얘네들 똑같은 애니까 그냥 날려버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금 얘네들을 갖게 하려면 자 보세요. 여기다 2를 곱해주면 m분의 1과 그 다음에 m1 플러스 m2가 2 요거 동일하게 되면 되겠죠. 얘랑 갖게 놓으려고 하면 그럼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m1 플러스 m2가 2m1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요거 넘겨주면 m1과 m2는 같아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답은 1번에 M1과 M2의 비는 1대1이다. 이렇게 체크하면 되는 거죠. 되겠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란만 하지. 그래요. 이런 문제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운동량, 충격량에 대한 문제. 자, 이것도 선생님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건데 한번 볼게요. 그림은 수평인 얼음판 위에서 6m/s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선수 A가 자 6으로 운동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로 운동하고 있는 선수 B를 뒤에서 밀고 난 후 A의 속력은 V가 됐고 속력 변화가 생긴 거죠. 그 다음에 B의 속력은 5로 더 이제 빨라졌다 된 겁니다. 자, A, B의 얘네들의 질량이 60대 40 이렇게 주어져 있고 A, B는 동일한 직선상에서 운동한다고 돼 있고요.
이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만. 자, 운동량, 충격량에 관한 문제도 여러분들이 판에 박히게 누가 그렇게 알려줬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달달달달 외워서 그냥 충돌 전에 운동량의 보존의 합과 충돌 후에 보존의 합은 같다. 운동량의 합은 같다. 그렇게 하지 말고 원칙적으로 가보자고. 얘 얼만큼 운동하고 있어요? 운동량이라는 것은 운동의 양이에요. 그럼 얘가 누구냐라는 게 우선 중요하지. 그게 질량이거든. 물질을, 우리가 물체에 대한 거에 어떤 아이덴티티를 주기 위해서는 걔가 뭐 외모가 있겠어, 성격이 있겠어, 걔 그냥 양을 따지는 거야. 등치가 크냐 작냐. 그럼 60짜리라는 애가 얼마만큼 운동한다? 6만큼 운동한다. 즉 얘 운동의 정도는 꽤 크네요. 360이라는 얘기예요. 거기다 얘랑 충돌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충격을 받았겠지. 그럼 운동이 변할 겁니다. 그럼 얘가 V이기 때문에 얼마 운동하는지 모르겠어요. 됐죠? 끝났어요. 이걸로 그냥 이거 뭐 초등학교 한 2학년 문제 같잖아. 다 된 거야. 얘 한번 볼게요. 얘는 처음에 얼마 운동하고 있었냐면 40짜리가 이만큼 운동하고 있었으니까 얼마? 80을 운동했다가 이번에는 얘가 충격을 주죠. 주고받은 충격량은 같잖아. 왜냐하면 작용과 반작용으로 힘 갖고 서로 접촉하는 시간도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이만큼의 뒤에서 보태주는 충격량을, 똑같은 양의 충격량을 받아요. 충격의 양을 받았다고. 그랬더니 나중에 운동을 얼마 하냐 보니까 40짜리가 똑같은 40이죠. 체중이 빠지고 이런 일은 없으니까. 40짜리가 5만큼 하니까 얼마? 200이 됐다는 얘기야. 그럼 봐봐. 얼마 충격받았다는 얘기예요? 120 받았다는 얘기예요. 뒤에서 들이받은 애한테 120만큼의 충격을 받아서 원래 80 운동하고 있었는데 충격 120 받아서 200 운동해요. 이 얘기야. 응? 그러면 얘도 서로 주고받은 충격량은 같잖아. 원래 360인데 얘는 분명히 앞에서 막고 있었지. 똑같은 120만큼의 충격을 받았어. 근데 이거는 자기의 운동을 줄이는 방향으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얘 충격량 얼마가 되냐면 240이 돼. 그러니까 운동량은 240만큼 운동하는 거예요. 360 운동하고 있었는데 120만큼 충격받았으니 운동은 240밖에 못해. 됐죠? 근데 V를 구하래. 운동은 다시 한번 우리가 요거를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어떤 애가 60짜리라는 애가 얼마만큼 운동하느냐야. 240 운동하고 있으니까 얼마? 4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거를 이렇게 그 숫자로 표현해서 그런데 여러분들 개념 알고 있으면 그냥 암산으로 풀리는 문제거든요. 근데 충돌 전에 운동량의 합과 충돌 후에 운동량의 합과 막 이런 식으로 막 다 그냥 공식처럼 계산하는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간단해. 됐죠? 그리고 그거를 하게 되면 공통적인 요소를 묶어가지고 한 줄로 나타내게 되는 건데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바로 얼마만큼 충격받았는지 그 자체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럼 문제 볼게요. 기억. 밀기 전후 비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가 뭐냐면 운동을 하고 있는데 충격을 안 받았으면 그냥 360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만큼? 운동이 바뀌는 거죠. 자, 그럼 얘는 봐봐요. 운동이 360이었는데 240만큼 운동이 변했어. 얼마만큼 변했어? 120만큼 변했죠. 왜 120만큼 변했어요? 120만큼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이야. 충격량.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충격받은 만큼 운동이 변해요. 그 얘기야. 근데 여러분들 운동량의 변화량, 충격량, 운동량의 변화량, 충격 말로 해요. 말로. 그게 아니라는 거지. 됐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밀기 전후 비의 운동량의 변화. 왜 운동량이 변했다고? 충격받았으니까. 그럼 충격 얼마 받았다고? 120. 그래서 정답 120 맞고요. V는 4 구했죠? 맞고요. 이제 기억니은 맞고 디귿 볼게요. 미는 동안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보다 크다고 했는데 같아야 되죠? 이거는 작용과 반작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정리를 잘 해두면 여러분 다음번에 모의고사 때 학력평가 때도 충분히 문제를 잘 풀 수 있다.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바로바로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됐죠? 좋습니다. 자, 11번 문제 볼게요. 이 녀석도 한번 보게 되면 그림 가는 수평면에서 3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물체 A가 물체 B와 충돌하기 전의 모습을 나타냈어요. 지금 충돌 전이래요. 충돌이라는 거니까 여러분 보세요. 얘는 지금 자, 이것도 상식적인 거다.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3보다 빠를까 느릴까? 이런 생각이 먼저 돼야 된다고. 무조건 그냥 막 그래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3보다 느리겠지.
그래 와서 들이받지. 3보다 더 막 5로 가고 있으면 얘가 더 빨리 도망가는데 어떻게 충돌을 해. 이런 센스, 아무것도 아닌 센스. 오히려 여러분들보다 그 순수한 초등학생들이 이런 걸 더 잘할 수 있다니까. 아닌가요? 어떻든 간에 그렇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이렇게 되겠고요. 나는 충돌 전후 B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B에 대한 내용이래요. 자, AB의 질량은 4로 2로 주어져 있고요. AB는 동일 직선상에서 운동한다. 충돌 후 A의 속력을 물어봤어요. 얘의 속력을 물어봤다. 자, 그럼 봐봐요. 자, 처음에 충돌하기 전에 A는 얼마큼 운동하고 있었어요? 12만큼 운동했었어요. 충돌을 했대. 그럼 앞에서 막았잖아. 그러면 그만큼 충격받은 만큼 운동이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나중 운동이 얼마인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모르겠소 이거예요. 그럼 B를 통해서 알아보자는 거죠. B는 처음에 얼마큼 운동했냐면 쫙 가다가 위치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위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여기서부터는 급격하게 향상됐으니까 요 시점에서 들이받쳤구나. 뒤에서 충격을 줘가지고 더 빨라졌구나. 그래서 이걸 판단할 수 있죠. 자, 그러면 0에서 10만큼 이동하는데 5초가 걸렸으니까 결과적으로 이때 속력은 얼마가 됩니까? 자, 0에서 10까지 이동하는데, 그러니까 10만큼 이동하는데 5초가 걸렸으니까 얘는 속력이 2라는 거예요. 자, 그럼 B 한번 볼게요. 이 자리가 2로 처음에 운동하고 있었어요. 평화롭게. 그래서 이때 운동은 4입니다. 뒤에서 A가 들이받았죠. 그래서 충격을 줬습니다. 얼마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어떻게 운동을 하냐면 보세요. 자, 5에서 10초 때까지 5초 동안에 얘가 10에서 25로 속도가 그러니까 위치가 얼마? 15만큼 늘었어요. 15만큼 늘었습니다. 위치가. 그렇죠? 거리가 늘었어요. 근데 5초 동안에 일어나니까 이때 속력은 얼마? 3이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3이에요. 그러면 이 지금 질량이 2짜리가 3의 속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운동을 6만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체크하면 되는 겁니다. 아까 이제 문제 풀어봤지만 3으로 달려갔는데 처음에 2로 갔으니까 당연히 충돌을 하는 거죠. 그렇죠? 4로 운동하고 있었는데 세상에 운동을 이만큼 더 하네. 6이 됐으니까. 그럼 뭐 충격을 얼만큼 받은 거야? 이만큼 받았다. 이게 뭐가 어려워 이게. 아유 그냥 산수죠 산수. 그럼 얘가 이만큼 충격을 A로부터 받았다면 B도 A한테 이만큼 충격을 줬다. 그럼 A는 처음에 12만큼 운동하다 이만큼 충격을 역으로 받았으니까 나중은 10이라는 운동을 할 것이다. 그럼 10이라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얘를 분석해 보자는 거죠. 질량은 얼마짜리? 4짜리니까 이때 속력은 얼마가 돼야 되냐? 그렇죠. 2.5가 돼야 되겠네.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거 A의 속력, 충돌 A의 속력 물어보니까 2.5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5, 3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를 잘 활용하세요. 이게 얼마나 단순한 내용입니까? 이거는 어렵다고 여러분들이 하니까. 자, 그 다음 12번. 이것도 운동량, 충격량 문제 같아요. 보아하니 딱 그래프도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린 가는 10의 속력으로 다가오는 질량 0.2인 공을 수평 방향으로 발로 차서 5라는 속력으로 되돌려 보내는 모습을 나타내. 자, 처음에 얼마 운동하고 있어요? 0.2짜리가 10으로 운동하니까 얘는 얼마? 2로 운동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동그라미 몇이냐? 2로 운동하고 있는데 얘를 충격을 가해가지고 5로 날렸으니까 얘는 이제 5 쪽으로 갈 때는 이때 운동량은 얼마가 돼요? 여러분 0.2가 5니까 1만큼 간다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잘 봐요. 무슨 방향이 어떻고 다 이게 너무 수학적인데 2로 운동하는 애를 이쪽으로 1로 운동하게 보내는 거야. 그럼 처음에 2라는 애를 충격을 줘서 0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2라는 애를 죽여준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1 더. 2라는 애를 충격을 줘서 얘를 멈추게 한 다음에 다시 1 더. 그러니까 얼마? 3이라는 충격을 준 거예요. 물론 여러분 부호를 통해서 계산해도 이 값이 나오지만 선생님이 요구하는 그게 아니랍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이쪽으로 2로 가는데 이쪽으로 1로 가? 그럼 2를 다 죽여준 다음에 덕에 1을 추가했다. 즉 2에다가 1을 추가한 3만큼의 충격을 줬구나. 바로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 되겠죠?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이쪽 방향을 플러스 잡으면 플러스 2로 가다가 충격을 3만큼 받은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쪽 방향을 플러스 잡았으니까 반대 방향으로 1이라는 운동량으로 얘가 운동하고 있다. 이제 이거거든. 굳이 이럴 필요가 있냐 이거지.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0초부터 0.1초까지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지금 여기 보면 그래프가 여기 0.1초네요. 자, 그러면
시간하고 힘이니까 얘가 이 면적이라는 거 결과적으로 이게 힘하고 시간에 누적된 양, 이게 충격량이 되니까 우리가 받은 충격량, 공이 받은 충격량은 3이 되겠죠. 자, 그럼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공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1이라고 돼 있는데 틀렸죠. 3이라고 하면 되겠고요. 니은 공이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30이다. 자, 3이라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 3이라는 전체적인 충격량인데 그거를 또 부분적으로 우리가 분석해 보게 되면 얼마만큼 충격력으로 얼마만큼 시간 동안 누적되었느냐 그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0.1초래니까 힘은 얼마? 평균 힘은 30이 돼야지만 두 개를 곱해주면 3이라는 충격량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30N입니다. 니은 맞는 내용 되겠고. 디귿. 발이 공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공의 발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보다 크다 그랬는데 같아야 되죠. 그렇죠? 주고받은 힘은 바로 작용과 반작용으로 동일한 힘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만 체크하면 되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운동량, 충격량에 대한 문제가 연속해서 10번, 11, 12번 다 이제 스탠다드한 문제인데 굉장히 여러분들이 푼 방법 그리고 아마 해설 부분에서도 선생님처럼 안 풀었을 거예요. 100%라고 100% 다 공식 대입해서 푸는 거로 나왔을 거라고. 근데 어때요? 개념으로 접근하니까 즐겁지 않습니까? 미안합니다. 자, 어떻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13번 볼게요. 그림은 학생 ABC가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옳은 학생만 골라라. 운동량은 운동을 양으로 나타내는 것은 어떤 애가 어떤 빠르기로 운동하느냐다. 맞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맞고. 충격의 량은 충격받은 거에 그 양을 따지겠다는 거죠. 힘과 속도의 곱이야. 아니야. 아니야. 힘이 얼마만큼 시간적으로 누적됐느냐죠. 그래서 힘이 얼마만큼 시간적으로 누적됐느냐. 그래서 이게 힘이 세면 셀수록 충격이 큰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힘에 대해서 이 힘이 누적된 시간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충격이 큰 거다. 충격량이 큰 거다. 충격의 양이 큰 거다. 바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선생님이 어떤 예를 들었냐면 제일 좋은 예 중에 하나가 봅슬레이였죠. 힘을 크게 해주기 위해서 4명의 아주 그냥 장정들이 매달린 상태에서 출발선 직전까지 끝까지 밀죠. 끝까지 시간을 계속 그 힘을 누적시키는 시간을 길게 해줘서 결과적으로 봅슬레이에 충격을 크게 가해서 얘가 빠른 운동, 그러니까 많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속력이 빨라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애를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말이 여러분 그렇지만 봐봐요. 그러니까 양은 말 그대로 양을 따지는 거니까 충격받은 만큼 운동이 변해 이 얘기예요. 운동량이 있는데 거기에 얼마만큼 충격을 받으면 그 운동량이 변한다. 즉 운동 원래 하고 있었는데 그만큼 충격받은 만큼 운동이 변해 그 얘기입니다. 맞는 내용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A와 C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림은 공기 안전 매트를 사용한 소방 안전 훈련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낙하하는 사람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기 안전 매트에 적용된 과학적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 이건 통합과학 문제에 해당하는 거죠. 물론 우리 물리학원에서도 나오는 내용이긴 하지만 통합과학에서 굉장히 이제 중점을 뒀던 거. 자, 얘가 지금 100으로 운동하고 있는데, 그렇죠? 상상하기는 싫지만 매트리스에 떨어져도 결과적으로는 정지하죠. 그럼 충격 얼마 받는 거예요? 100이라는 거 받는 거예요. 매트리스로부터 100이라는 충격을 받는 겁니다. 여기서 충격이라는 얘기는 충격량이에요. 선생님 항상 양을 빼고 얘기하는 거 알죠? 선생님과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은 양이 들어가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원래 100이라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100만큼의 충격을 받아서 정지할 수밖에 없어. 정지 안 하면 이거 뚫고 들어가서 어디까지 빠져들어갈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정지야. 그런데 끔찍하지만 맨바닥에서도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지면 이 사람이 100이라는 운동을 하고 있다가 결과적으로 정지한다고. 그럼 똑같이 땅바닥으로부터 100이라는 충격량이라는 것은 동일한데 얘를 우리가 부분적으로 분석해 보면 얼마만큼 힘으로 얼마만큼 이 힘이 누적됐느냐예요. 이해가죠? 똑같은 100인데 이게 길어져서 푹신해서 접촉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이 힘은 줄어들어서 충격의 그 힘 자체를 덜 받을 수 있어서 이게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푹신해야 되는 거. 근데 여기 같이 땅바닥 같은 거 여기 굉장히 짧아요. 이게 엄청나게 커져 버리니까 큰 타격을 입지. 사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푹신한 내용, 그걸 찾으면 되죠. 양궁 선수가 활시를 세게 당겨서 활을 쏜다. 이건 사실 에너지 부분을 얘기하면 되는데 힘을 많이 가해가지고 이 내가 가해준 힘을 요 활시에 여기다가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해 놓고 있다가, 그렇죠? 필요할 때 조준을 딱 하고, 그러니까 힘을 주면서 조준도 같이 하려 그러면 막 정신없으니까 우선 힘을 저장해 놓고 요 활시 안에다가, 그 다음에 조준하고 필요할 때 손을 놔가지고 내 힘을 저장해 놓은 포텐셜 에너지 저장량을 풀어가지고 얘를 이제 날려버리는 바로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충격력이 증가해서 충격량을 크게 해주는 그런 효과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안전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게 되겠고요. 포수가 야구 장갑을 끼고 뒤로 빼면서 그러니까 접촉 시간을 길게 해주는 거죠. 푹신하는 그런 느낌으로 요거에서 니은 맞는 거. 멀리 뛰기에서 선수가 무릎을 구부리면서 접촉 시간을 탁 쓰는 것보다는 한번 푹신하게,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을, 힘 받는 시간 늘려주는 그런 내용.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이렇게 체크하면 되는데, 이건 여러분 뭐 통합과학에서도 뭐 많이 했던 내용이라 틀린 학생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확한 개념을 우리가 한번 체크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본 거예요. 자, 그 다음 15번 문제 볼게요. 이거 여러분 제기 알아요? 이거 차본 친구들 있나요? 선생님은 옛날 사람이라서 동네에서 많이 찼었죠. 특이한 게 선생님 축구공은 오른발로 차는데 제기는 왼발로 찹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처음 배울 때 왼발로 시작을 해서 그래요. 그냥 오른발로 시작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제기는 항상 왼발로 차는. 물론 양발로도 찰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처음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처음 배울 때 제대로 배워야지, 처음부터 잘못 배우면 그 이상한 습관이 들어가지고 그 고치기가 더 힘듭니다. 지금 그 문제가 아니고. 자, 어쨌든 그림은 민속 체험 활동 중 제기차기 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 어떻든 낙하하는 제기가 발에 닿기 전까지 이 그림을 나타내는 거야. 발에 닿기 전까지 옳은 것만을 골라라.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한다. 당연하죠. 왜? 떨어지고 있으니까. 밑으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위로 지구가 있으면 포텐셜 에너지란 건 보이지 않는 용철이 있다고 생각하라 그랬죠. 이 물체를 선생님 힘을 들어서 들어 올리면 얘가 막 용철이 늘어나면서 아까 활시처럼 장전이 되는 건데, 내려가고 있으니까 이 지금 장전된 게 풀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하고요. 떨어지면서 속력은 점점 증가하죠. 왜 그렇죠? 중력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억력은 맞고,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돼야죠. 왜냐하면 공기 저항을 무시한다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발에 닿는 순간이면 역학적 에너지가 또 감소될 겁니다. 왜냐하면 차는 순간 여기에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는 지금 이제 뭐 공기저항이 없으면 보존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보게 되면 뭐 소리에 대한 에너지는 전환이 잘 되거든요. 쉽게 전환이 돼요. 열 에너지나 소리 에너지 이렇게 바뀌게 되면 이제 역학적 에너지가 그 전환, 다른 에너지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로만 전환이 돼야 되는데 다른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보존이 안 된다. 뭐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선생님이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죠? 기억과 니은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16번 문제. 마찬가지로 이 실험 문제인데 이것도 수능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 왜냐하면 이만큼의 지면을 쓰면서 물어보는 거는 진짜 아무 내용도 아닌 정말 이런 것들, 비효율적인 거. 결과적으로 얘가 용철 넣고 띠용용용용용용 하는 거예요. 자극을 줘서 진동을 한다는 거죠. 유리판 깔아놓고 하고요. 사포 깔아놓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잘 보세요. 횟수를 보게 되면 유리는 10번을 왕복하는데 사포라는 거는 이제 똑같은 조건에서 6번밖에 못 움직인다는 얘기죠. 얼마 못 움직인다는 얘기고 정지한다는 얘기고, 시간도 얘는 오랫동안 휘청 하는데 1초 만에 금방 끝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사포가 얘 운동을 훨씬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를 방해해서 정지하게 만든다. 즉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마찰력이 세다는 얘기죠. 그냥 이거예요. 뭐 대단한 거 있다고. 요란만 한 거지. 그럼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한번 볼게요. 기억, 움직이는 나무 토막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크기는 유리에서가 사포에서보다 크다 했는데 어떻게 되죠? 사포가 커야 되죠.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분 앞으로 수능 그렇지만 학평 모평 중요한 게, 나는 옛날부터 이걸 혼자 주장을 했던 건데 국어 언어 문제가 아니잖아요. 물론 이걸 해석하고 언어적인 부분도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뭐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물리 문제면
물리의 소양만 테스트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뭐가 A는 B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지문이 나왔으면 이걸 약속을 해줬으면 좋겠어. 항상 A는 B보다 크다. 먼저 나온 걸 크다고 해서 이게 옳고 그른 거를 우리가 골랐으면 좋겠어. 근데 이거를 가끔 작다 이런 식으로 바꿔놔가지고 자칫하면 문제를 잘못 풀으면 실수해서 틀리게 됐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보세요. 물리 문제가 아니고 언어 문제가 된다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걸 독해하는 것도 중요해. 인정한다고. 그걸 안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1교시 언어 영역 보잖아. 1교시 언어 영역을 안 봤으면 내가 이런 얘기를 안 하겠다고. 언어는 언어대로 평가를 했으면 이거 이렇게 평가하면 중복 평가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좀 규칙적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안 읽어도 그냥 이건 무조건 항상 앞에 있는 게 크다라고 해주면 우리가 물리적인 소양으로 이 옳고 그름은 판단할 수 있잖아. 이것도 봐. 말이 헷갈려. 크기는 유리의 사포보다 크다. 이건 크다로 했네요. 어쨌든 괜히 열렸네요, 선생님이.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이런 실수가 있으면 억울하다고. 억울하잖아. 이 물리적인 내용을 몰라서 틀린 게 아닌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좀 짜증나는 게 이 시험 문제를 잘 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용어가 정확해야 되는데 가끔 보면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물리적인 내용을 모르겠는데 선생님도 이게 뭔 말인지 다음 중 아닌 것이 아닌 것이 아닌 것은 막 이런 거 이때니까 그렇습니다. 어떻든 그 마찰력의 크기는 사포가 크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잘못된 거가 되겠고 니은 움직이는 동안 나무 도목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는데 마찰력이 작용하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 진동이 왜 줄어들겠어요? 그렇죠. 이게 운동 에너지와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계속 왔다 갔다 가는 게 아니고 진동이 줄어든 이유는 바로 열 에너지나 뭐 소리 에너지나 이런 에너지로 전환이 되면서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안 되고요. 디귿. 나무 토막이 움직이는 동안 열 에너지가 발생한다. 그렇겠죠. 그래서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되는 겁니다. 역학적 에너지가. 정답은 디귿만 정답.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17번 문제 볼게요. 자, 이제 요거 에너지에 관한 문제가 나왔는데, 자, 요것도 굉장히 우리가 세련되게 푸는 거. 중학교 때는 무슨 mgh, 뭐 2분의 mv 제곱 막 이런 걸 했는데, 그렇게 푸는 거 아니에요. 물리학원은. 깔끔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높이가 h인 지점에 가만히 놓은 체크. 가만히 놓은. 초기 속도가 0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물리적인 우리 약속이니까 잘 알아둬야 돼요. 높이가 라지 h인 점에서 가만히 놓은 물체가 연직면상의 궤도를 따라 운동하는 높이가 스몰 h인 점까지. 그래서 B점을 지나서 수평면상의 C를 지나가는 순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럼 여기에 있는 포텐셜 에너지가 그렇죠? 중력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중력 용체에서 장전된 게 쭉 끌어당기면서 이제 포텐셜 에너지는 다 쓰고 그렇죠? 저장됐던 거 다 쓰고 장전된 거 다 쓰고 여기는 100% 운동 에너지가 전환된 상황이 되겠고 거기는 요거는 과도기인 순간입니다. 이때 자 H인 B점을 지나 수평면상의 점 C를 지나는 순간 요를 지나는 순간에 한번 볼게요. 물체 운동 에너지는 C에서가 B에서의 2배래요. 그러면 B에서 운동 에너지를 2로 합시다. 내 마음이에요. 그냥 2분의 mv제곱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귀찮아.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이 운동 에너지 2로 하면 이 운동 에너지는 2가 되겠죠. 됐죠? 그런 상황에서 잘 보세요. 이때 역학적 에너지는 순수히 운동 에너지만 있고 포텐셜 에너지 없어요. 장전된 게 없어요. 늘어난 게 없단 말이에요. 여기는 지금 가만히 놨기 때문에 속력이 없는 상황.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없고 100% 장전된 상황. 근데 여기서 문제는 모든 마찰과 공기적 무시하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돼야 돼. 그럼 여기의 역학적 에너지와 여기 역학적 에너지와 여기 역학적 에너지는 모두 같아야 된다. 근데 가장 기본적인 패턴 두 양쪽의 극단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렇죠? 이때 역학적 에너지는 mgh만큼 장전돼 있는데 그게 100%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면 E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때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게 되면 얘는 mg라는 h만큼이 장전돼 있고 E라는 운동 에너지를 즉 이만큼 장전돼 있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E 역시 얼마? E가 돼야 되겠죠. 맞죠? 이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돼야 되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 mgh라는 것은 E가 돼야 된다. 그럼 보세요. 어차피 mg라는 건 똑같기 때문에 이 h라는 높이가 E에 해당한다면 이 E에 해당하는 것은 이 라지 h는 얼마? 2h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H는 EH에 해당한다. 2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이것도 뭐 이렇게 쓸 필요도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됐죠? 자, 18번 문제 볼게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 어려워하는데 절대 어려워할 필요가 없는 연력학 부분은 특히 연력학 과정은 뭐라고요? 먹고 운동하고 남는 거 살찐다.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일정량 이상의 이상기체가 들어있는 단열된 실린더 피스톤에 힘을 가했더니 피스톤이 이동하여 기체의 부피가 감소한 상태를 나타낸다. 피스톤이 이동하는 동안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에서 골라라. 지금 문제는 뭐냐면 얘가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지금 기체한테 먹여줬냐 이거죠. 아무것도 안 먹여줬어요. 어떻든 간에 먹은 데서 얼마만큼 살찌고 얼마만큼 운동하느냐. 자, 다시 먹은 데서 운동하고 남은 만큼 살쪄요가 이게 바로 에너지, 그러니까 연력학 1법칙에 대한 내용이에요. 당연하지. 많이 먹고 운동 적게 하면 살 많이 쪄요. 그 다음에 뭐 많이 먹고 운동 많이 하면 살 적게 쪄요. 이런 거야. 근데 먹여주질 않았단 말이야 지금. 먹은 게 없어요. 열 에너지가 들어왔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렇죠? 먹인 게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부피가 줄었죠. 그래서 부피가 줄었기 때문에 일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의 일을 한 거지. 얘는 0인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0인데 얘가 줄었다면 얘는 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증가한다는 거.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얘 내부 에너지를 얘네들이 다 하나하나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너 에너지 얼마니 다 물어보려니까 피곤하죠. 우리가 물리에서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평균을 내서 그 대표가를 뽑는 건데 이 연력학에서 정말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는 얘네들의 에너지의 대표가 뽑는 게 뭐라고요? 그게 온도예요. 그냥 온도가 30도. 그럼 아 얘네들이 이 정도 에너지 갖고 있구나. 100도. 와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구나. 그거를 알 수 있는 단 하나의 숫자로 표현한 게 바로 온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온도가 증가했다는 거랑 동일한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잘 보세요. 그럼 압력만 구하면 돼요. 부피는 감소했고 부피는 줄었는데 얘네들의 에너지가 늘었으니까 얼마나 얘네들이 난동 피우는 얘네들의 운동 에너지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에너지는. 근데 온도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내부 에너지 늘었다는 얘기는 운동 에너지가 커졌으니까 얘네들이 더 막 그냥 막 난동을 피우면서 벽에 충돌하겠죠. 이 충돌의 수가 압력이니까 당연히 압력 역시 증가한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 말로 설명하면서 얘기해서 그렇지 이게 그냥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굶은 상태에서 일을 받았네? 아 그럼 온도 올라가겠네. 사실 제일 편한 거는 굶은 상태에서 일했네? 그럼 살 빠지네. 이제 이게 기본인데 이건 거꾸로 문제를 낸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일을 받았으니까 온도가 올라가네. 그렇죠? 근데 부피는 줄었는데 온도가 올라가? 아우 충돌 횟수가 많아지겠네? 압력도 증가하네. 100%입니다. 더 이상 해석할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기억부터. 기체 압력은 증가한다. 이거 묻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지막에 압력의 요인을 뽑아낼 수 있느냐. 맞는 내용 되겠고요.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감소한다. 에너지 올라갔죠. 그 다음 디귿. 기체는 외부에 일을 한다. 부피가 줄었기 때문에 일을 받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은 기억만. 기억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다음 연력학 문제도 요건데요. 지금 일정량 이상기체 상태가 A에서 B를 따라 변할 때 나타낸 것이다. AB 과정에서 증가하는 기체의 물리량. 그러니까 증가하는 걸 구하는 건데 A에서 B로 가는 건 압력이 일정하죠. 등압 과정이죠. 다 필요 없는 얘기야.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이 압력이라는 건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했어요? 스트레스 정도야. 스트레스가 특별하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건 뭐 일반적인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일반적인 상황. 그래서 어떻게? 먹은 데서 일한 만큼 빼고 나머지 살쪄요가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가장 평범한 상황. 스트레스가 특별히 막 살 빼라고 막 스트레스를 막 강하게 주거나 아우 막 그냥 막 살쪄도 돼 하면서 막 스트레스를 줄여주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에서. 됐죠? 근데 여기서 보세요. A에서 B로 가면 부피가 증가했죠. 그럼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먹은 데서 일하고 나머지 양이 살찐다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늘어나는 양을 보면 부피 늘어났던 거 우리가 바로 확인했죠. 운동했다는 얘기고 남은 만큼 살찌니까는 내부 에너지가 늘어나죠. 그 얘기는 숫자로 나타내면 온도가 늘어난다. 니은과 디귿의 온도와 내부 에너지는 같은 말이라고 보면 된다 그랬어요. 되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맞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잘했고요.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가 좀 쉬워서 여러분들이 좀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 이것도
먹고 운동하고 나머지 살찐다 이 얘기인데, 그러면 고열원에서 먹는 거예요. 3Q만큼 먹여줬더니 열을 흡수해서 이제 먹었다는 얘기죠. W의 일을 하고 이만큼 일을 했어요. 나머지는 살찌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저열원으로 2Q의 열을 방출한다. 이 저열원으로 가는 건 왜 일을 지키고 싶은데 이쪽으로 갔다는 얘기, 이게 살쪘다는 얘기가 쓸데없이 먹여주니까 막 지가 살만 찌고 있어. 그러면 안 되지. 얘는 노예야, 노예. 기계잖아, 엔진이잖아. 먹여주는 만큼 일해야 하는데 일은 안 하고 막 살만 찌고 있어. 먹은 만큼 막 뚱뚱해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라. 기억부터 볼게요. 열기관, 열엔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열에너지를 일로 전환한다. 그렇죠. 기억 맞는 내용이고요. 일한 양은 얼마냐? 3Q 먹어서 2Q 살쪘으면 나머지 얼마 일했다? Q만큼이지. 이거 여기다 쓸게요, 선생님. 아까 했던 거. 3Q 먹었어요. 내부 에너지 변화, P, 델타 V 뭐 이렇게 쓰는 건데 이거 이렇게 하면 되죠. 어떻게? 이 중에서 2Q가 살쪘어요. 이 얘기야. 그럼 나머지 Q는 일했어요. 이 얘기거든. 그렇죠? 그래서 W는 Q다. 이게 맞는 내용 되고 이게 W 자리니까. 그 다음에 열 효율은 효율을 따지는 거예요. 3Q 먹어서 일은 에게 Q만큼밖에 안 했으니까 3분의 1이 돼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되겠죠?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2학년 6월 전국 연합 학력 평가 이렇게 해서 물리학 1 선생님하고 같이 해설 강의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는데 딱 한 가지만, 마지막 잔소리 딱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지금 정리하세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고생 많았고요. 선생님 다음 강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강쌤 이광조였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